자, 침착하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긴 시간 기다리셨죠? 제가 일부러 좀 일찍 들어와요. 일찍 들어와서 얘기도 좀 하고, 그죠? 인간 사람 관계가 먼저죠. 인간관계가. 주식도 주식이지만 멤버님들 시청자분들 아무리 저하고 유튜브에서 만났다지만, 그죠? 사람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님 엄청 좋아요. 예의도 바르시고 그리고 좋으신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들어오시고 참석해 주시면 이 채팅창에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동시 시청자분들이 200분을 넘기셨고 11시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증시가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죠. 오늘 새벽에 알려드린 대로 어제 미증시가 깔끔하게 끝나면서 금요일날 우리나라 전체 시장에 좋은 훈풍을 불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들어왔죠. 기관이 특히 매수세가 있고 코닥 시장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이 양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준비한 게 HLB가 떨어져서 많이 속상하시고 흔들리시죠. 당연한 거예요. 조정은 당연한 거고 오늘 테마별 시세를 좀 보니까 역시 사료가 좀 강해요. 이제 7월 달에 어제 대충 러시아 우크라이나 좀 상황을 봤는데 선박에 곡물 가둬놓은 배들이 곡물을 선적해 놓은 배들이 다 멈췄어요. 나갈 수가 없어. 도저히 밀을 싣고서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밀 수출 금지했죠. 그런 바람에 굉장히 사료주가 좋고 또 최근에 또 적이 생겼죠. 돼지열병.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육계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강하고 이 올림픽스가 아니라 이지홀딩스 마니커가 적이죠. 닭고기. 그래서 강한 거예요. 이쪽 섹터가 강하고 음원이 강한 건 아침에 알려드렸듯이 지니뮤직이 밀리의 서재 상장 이슈로 다 강한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를 두 달간 5.5조를 팔았는데 증권가에서 8개월까지 6만 전자 못 벗어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건 뉴스는 참조사항이에요. 모든 증권사가 삼성전자가 8만 전자에서 10만 전자를 간다고 그랬는데 거꾸로 떨어졌죠. 그죠?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뉴스는 참조사항이에요. 알았어. 그러니까 저기 삼성전자가 8개월 달까지 6만 전자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니야.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보니까 월봉에서 어차피 추세는 하향이에요. 근데 전월의 저점이 64,5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이 올려놨는데 아슬아슬하죠. 근데 출발선이 좋았어요. 오늘. 출발선이 5선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종가상 다시 한번 5주선이 올려놓으면 역시나 여기를 잘 지켜줄 수 있는데 증권사가 왜 8개월까지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20주선이 7만 전자거든요. 얘를 못 들어놓은 의미가 없어요. 얘 맞고 떨어지고 돌파하고 옆으로 가는 이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단 20주선 뚫어주면 7만 전자가 돌파하게 되는 거고 7만 3천원까지 갈 수 있는데 아직 추세가 완벽히 우상향으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황은 나쁘진 않은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월봉에서 막 삼성전자 재무 공부하고 막 영업이익 공부하고 영업이익 사상 최고가 났을 때 신저가 찍었잖아요. 그런 거 공부하지 말고 그냥 주식은 단순하고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너무 많은 걸 넣으면 넣을수록 자꾸 이상한 걸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머리가 굉장히 아파져요. 그냥 5개월 선, 전월 저점만 안 깨면 돼요. 전월 저점만 안 깨면 되는 거 쉽죠? 전월 저점 깨면 더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여기서 주식을 맞추려고. 삼성전자를 올라갈 때를 맞추려고 자꾸 지금부터 비몽물이 반도체가 어디 있고, 인텔 경쟁이 어디 있고, 인텔이 투자한다는데 삼성전자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전저점만 안 깨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깨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네이버, 카카오는 흐름이 안 좋아요. 긴축 실적 부진,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죠. 자, 아침에도 알려드렸었는데, 멤버님들한테. 그냥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완벽히 우하향이죠, 월봉에서. 우하향이고, 주봉에서도 5주선 잘 못 돌려놨잖아요. 이제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5주선만 안 깨면 일단 20주선까지 가요. 30만원. 지금부터 추세 전환과 턴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번 달 저점만 안 깨면 돼, 다음 달부터. 여기다 대고 네이버 라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것도 그런 생각하지 마요. 그냥 이번 달 저점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네이버가 당분간은 잠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뉴스 리포트는 다 참고사항이에요. 저도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 안 했죠.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을 시청자분들하고 멤버님들하고 공유하는 것 뿐이고 제가 초고수나 슈퍼개미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주식은 이런 거죠. 아, 그냥 이번 달 저점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5주선을 돌려놔야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데, 오늘이 월요일인데 돌려왔죠. 지금부터 네이버는 그냥 이전 저점만 안 깨면 돼요. 5주선만 안 깨면 된다는 얘기예요. 편하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 그룹주 자체가 전체적으로 우하향기를 걷고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쭉 걷죠, 카카오. 그죠? 오순 돌파 못 해놓잖아. 여기다 대고 이상한 생각 할 거 없어요. 막 여기다 대고 막 카카오가 어디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카카오 대형주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주봉에 5주선 돌파 안착 못 해놓고, 저번 주에 저점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주선 돌파 안착하는 순간 안 깨면 되는 거고, 전 저점 깨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원리의 주식은, 모든 주식은 수급에 기인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카카오가 5주선 못 돌리면 위험하겠구나. 자, 컨트롤 C. 그죠? 컨트롤 V. 요거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 올해 증권사 영업이익이 급강 전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아니, 시장이 좀 좋아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지. 많은 개인분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증권사 수수료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권사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대기 자금도 적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따라서 증권주들은 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5월 달에 제일 많이 올라간, 그 그룹주들이 HLB죠. HLB, 그죠? HLB 생명과학이 총 57.6%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간 가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HLB 제약도 64.52%. 당연히 엄청나게 올라갔죠. HLB도 순간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들어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이런 뉴스들이 뜨고 있어요. 뭐 급락, 노터스 시간의 급락, HLB 그리고 뭐 에스코 앞두고 급락하고 뭐 주가 내리면서 항암 치료 효과 끝났나 뭐 이런 거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또 너무 많은 생각. 야, 드디어 리부스란이 끝났어. 야, 모든 호재가 다 나왔어. 이제 호재 소멸. 야,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혹시 리부스란이 믿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예전에 계획했던 대로 제가 이 친구를 한 번에 뛸 때 몰빵하지 말라고 그랬죠. 여기 막 쫓아가서 하지 말고 계획했던 대로 그냥 이 친구가 손상개미TV가 20개월 선만 안 깬다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심하게 밀리면 20개월 선 오겠구나. 그 전에 앞서서 주봉에서 5주선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또 살려면 어디서 사야겠어? 5주선 하면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차를 하나 사도 땅을 하나 사도 계획이라는 게 있죠. 야, 리버세란이 드디어 아소코 막 성공했어. 야, 돈 다 갖고 와. 몰빵하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 요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도 몰빵은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 나의 운명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비중에 적당한 거 사는 거 날라가면 그 상태로 많은 거고 어떤 주식이든지 내가 샀는데 상한가 20% 상한가 맨날 어떻게 이렇게 가. 당연히 조정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죠? 이 조정이 왔을 때 발로 너무 많은 이상한 생각. 드디어 끝난 거야. 리버세란이 드디어 끝났어. 야, FDA 승인은 뭐고 그 FDA에서 승인 잘 받으려고 그 대표이사도 데리고 왔는데 왜 데리고 왔지? 떨어지는데?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잖아. 리버세란이 횡보는 좋은데 주가는 떨어지니까 여기서 막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갑자기 HLB 찍는 분들한테 또 호재 끝났는데 왜 저런 방송 찍느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그죠? 그냥 주봉에서 5주선만 안 깨면 되고 5주선 깨면 어디까지 밀리겠어요? 있으면 밀리겠죠. 그럼 더 사야지. 계속 모아 나가야죠. 한 방에 몰빵했거나 욕심으로다가 한 방에 확 전 재산을 다 갖다 샀거나 신용으로 샀거나 대출받아 샀거나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거는 HLB 그룹주들 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그죠? 당연히 조정이 들어올 때가 됐죠. 조정이 안 들어오고 날아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조정이 들어와야 좋다니까요. 자, 심하게 들어오면 21선이 따라 올라갈 거고 21선하고 만난 자리까지 와요. 주봉에서 첫 번째로 깨지 않아야 될 변곡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5주선까지 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못 사신 분들은 5주선에서 매수, 손실권에 있기 싫으면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계획이 잡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때 여기서 샀으니까 5주선 지켜주고 나가면 추가 매수, 깨면 비중 줄이면 되고 비중 안 줄일 거면 더 사면 되죠. 밑으로 밀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죠.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리버세라님이 앞으로 아스코도 있지만 그죠? FDA 승인 그 길도 걸을 거고 NDA 신청도 할 거고 자 그러면 이 모든 판단이 틀렸어. 만약에 다 틀렸어. 오래 글렀어. 그럼 어디까지 오겠어? 여기 오겠죠. 그죠? 바닥 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런 데서 사는 거보다 제가 바닥에 사는 게 좋다고 했죠. 이런 게 걱정되면 지금 손절하거나 차익 실현하거나 그래야 되겠죠.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는 본인인 거예요. 회사를 탓할 게 아니고 본인인 거란 말이야. 어떤 주식이든지 항상 올라가기만 하겠어. 그죠? 당연히 조정이 들어오는 거고, 심하게 들어오면 내일까지 잘못 밀리면 20개월 선 밀려요. 단 이런 친구들이 20개월 선만 잘 지켜주면서 또 올라가요. 그러면 저 같은 건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 주봉에서 5선 지켜주면 매수, 깨면 비중 줄이고, 만약에 깨지 않았다 그럼 또 올라가는 거고, 월봉에서 역시나 20개선까지 밀리면 또 매수, 깨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해나갈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대응을. 그러니까 대응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비중을 한 번에 여기다 다 실었다거나 월봉에서 최고점에 샀기 때문에, 이런 데 샀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힘들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구간도 버텼는데 잠깐 올랐다 좀 못 버티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자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여기다 대고 막 자꾸 너무 어렵게 막 뭐 리보세라이 다시 잘못된 거 아니야, 뭐 회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죠? 당연히 주식에 조정은 들어옵니다. 조정은 들어오는 거고, 이제 어디까지 들어오냐가 문제죠. 대체적으로 보면 날아갔을 때, 올라가면 21선까지 빌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찍어주고 올라간 매수. 깨면 매수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깨면 매수 하지 말고 있다가 더 밀리면 사면 되죠. 그죠? 아니면 차분히 모아가면 되죠. 뭐, 만약에 이 친구를 2천만 사기로 했어. 최초의 베팅을 500 정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우선 찍을 때 500 사고, 참 불안하면 안 사고 있다가 쭉 밀리면 한 번 더 사면 되고, 그죠? 요렇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걸 못한다면 비중이 너무 커서 그린 거예요. 비중이 너무 커서. 투자하는 자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손절도 못 나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LB가 최고의 주식은 아닌 거죠. 우리나라에서. 나머지 친구들도 많잖아. 와진 산업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뭐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는 전기차 종목들도 많거든요. 근데 HLB에 너무 올빵했기 때문에 그린 건데, 결국 20가선만 안 깨면 돼요. 또 하나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월봉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바닥에서 터진 친구들은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봉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가격중 들어왔죠. 그죠? 기간 조정 들어왔는데 빵 때렸죠. 그럼 조정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거 모르는 거고,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주식은 함부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HLB는 7만원 갑니다. 8만원 갑니다. 그런 게 어딨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알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조정 거치고 갈지, 더 떨어지고 갈지, 아니면 리버세라 랩이 우리가 회사 관계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봉에서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이 자리에 깼기 때문에 원래 이걸 안 깼어야 돼요. 깼잖아. 깼으면 당연히 그 다음 지지선 5주선이 되겠죠. 5주선 이탈 여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5주선 깨서 정 불안해. 그럼 비중이라도 줄여놓든가. 그죠? 밑에 사면 되니까. 근데 안 깼어. 근데 못하는 이유가 다음에 날아갈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믿는 거잖아, 회사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떨어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막 불안해하거나 엄청나게 힘들어한다는 건 너무 많은 비중을 실었다거나 일인 거예요. 자, 결론을 내리면 일인 거예요. HLB는 일봉대 바닥에서 아주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정을 받을 때 추세가 우상향일 때, 장기적인 추세가 우상향일 때 거래량 없이 조정받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HLB는 엄연히 추세가 우상이 확 틀어나왔죠.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일봉에서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고 21선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고, 이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이기 때문에 깨지 않으면 또 올라가요. 단 5주선 깼다 더 밀리는 거예요. 60주선 제대로 밀리면 20주선까지도 밀려요. 이런 많은 판단을 생각하고 종목에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리오세라이 얼마나 좋은데 한 방에 다 사. 내가 주식 투자할 돈 1억인데 그냥 1억 HLB 다 사. 그럼 다른 거 좋은 종목도 못 사고 대응도 안 되고 떨어지면 끙끙할 거 있거든요. 원래 HLB 1억 7kg 했으면 2천만 원 실어놓고 보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옷은 안 깨거나 이러면 더 사고. 그래서 깨면 비중 들어간 것만 손절 치든가 기다려서 다 사면 되고, 이렇게 대응을 해나가는 영역이지, 무조건 대박 날 거야. HLB는 대박이야. 야, 1억 다 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보는 HLB 차트는 깔끔해요. 지금도 20개선에 잘 있고, 어차피 주봉에서도 우선 안 깨고 있고, 일봉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올라갈 확률이 큰 거죠. 더 떨어지면 어때? 이 공간도 버텼는데, 그죠? 편하게 하는 거야, 편하게.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럴 거 없어요. 너무 힘들면 본인만 힘들고, 여기서 막 자꾸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또 2, 3년 고생해야 되나, 막 그거는 최초에 본인이 월봉 고점에 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는 주식은 다 월봉 바닥에 사죠. 메모님 잘 알아요. 우린 다 여기서 사요, 다. 웬만한 데 여기서 사. 그러니까 우린 고민 안 하죠. 떨어지든 올라가도 어디서 도대체 추가로 더 사야 되나, 이게 문제인 거지. 애초에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월봉 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식 월봉 저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식이 요렇게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사는 거죠, 여기. 주식은. 이거 찾자고 맨날 8시에 우리 만나는 거죠. 여기서 물려가지고 조금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여기서 난리 피면 말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최초의 매수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이번에 HLB가 너무 좋아서 쫓아갈 때 제가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눌림목 주니까. 저도 높게 샀어요. 저도 여기서 눌림목 기다려 올라 저도 여기서 샀거든요. 그냥 이거 이상 깨지면 더 살려고요. 비중 많이 안 실었으니까. 올라가면 그만 먹으려고. 욕심을 피워놓고 하는 거죠. 그죠? HLB가 우리나라 전 세계 최고의 주식인지 모르겠지만 나의 운명과 나의 재산을 HLB와 같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내가 투자하는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야.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얼마나 좋은 주식이 많은데. 그렇지만 HLB가 나쁜 건 아니에요. 20개선이 잘 있고 앞으로 주봉에서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아직은 괜찮습니다. 깨게 되면 떨어져요. 자, 저희 대차거래 잠깐 볼까요? 대차거래가 좀 늘어나는 것 같던데. 뭐 신규수량 상승이랑 비슷하죠. 대차거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있고. HLB 생명과학도 대차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늘어나죠 이때. 늘 공매도 한번 하겠다, 그죠? 상환 수량이 좀 있고. 그래서 공매도 좀 할 것 같아, 애들이. 뭐 차익 실현 조금 하려고. 공매도 단타 치나? 자,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보면 6월 7일이 그죠? 청약일이죠. 청약가액이 11,900원인가? 그래, 12,000원 되는데, 그거 밑으로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전 그런 거 모르지만, 청약 흥행하려면 그 위에 있어야지, 가격이. 그죠? 아직 잘 지켜주고 있는 거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이 친구는 5주선까지 오지도 않아요, 지금. 5선까지 올 수도 있어. 심하게 밀리니까, 아직 요것도 안 깨고 있죠. 뭐 전혀 이상 없죠. 일봉에서도 괜찮습니다.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막 2%, 6%막 이렇게 좀 떨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막, 리버세날이 폭망한 거 아니야, 뭐, 승인 실패했나, 막,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이에요. 안 봐도 비디오에 뭐, 벌써 뭐, 그 종토방 난리 났을 테고, 뭐, 조금 떨어지니까. 올라가면 난리 나고, 막. 주식은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침착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디를 안 깨면 되고, 이런 걸 알아야지, 막, 당장 좀 떨어지면 어떡할 줄 모르고, 올라가면 난리 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바다 올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뭐야, 그 3차 대전 일어나가지고 주식이 다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의 운명과 회사의 운명을 같이 하면 안 돼요. 두 개 다 괜찮아야지. HLB에서 주봉까지도 거리도 멀고, 일봉에서도 다 잘 지켜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HLB보다도 더 강해요. 우리가 걱정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좋아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이 싹 급등해가지고 걱정할 자리가 어디냐면, 이런 데야, 이런 데. 66,000원, 89만원 내가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 걱정해야죠. 바닥에서는 뭐. 자, HLB 제약을 봅니다. 월봉에서 20개선 깼죠. 깨면 안 되지. 깨면 확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일이 월 말이에요. 내일이 월 말인데 어차피 HLB 제약이 20개선이 못 올리면 조정 세게 들어와요. 이거 5선까지 들어오고 자 주봉에서도 5선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5선까지 얼마냐. 저번 주에 60주선 깼기 때문에 당연히 밀리죠. 그러면 14,000원까지 올 수 있어요. 14,000원 깨면 20선 또 밀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런 말은 누가 못해. 깨면 밀린다는 거. 아니 그러면 저런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깨면 손절하든가 대응을 해야지. 대응을 안 하고 저런 말을 못한다 하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도대체. 그죠? 대응하라고 얘기해드리는데 대응을 안 하고 있는데 이래놓고 뚝 떨어지면 아 저기도 손절할 거 그랬나? 이게 뭐야. 그죠? 자 그러니까 월봉에서 20개선 깨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5개선까지 밀리고 그 전자의 5주선을 깨게 되면 20주선까지 밀려요. 20주선 찍고 딱 돌아나온 매수. 이때부터 이제 주고장창 올라가요. 자, 일봉에서도 20일선까지 올 수 있어요. 웬만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20일선까지 조정이 오는데 쭉 올라갔다가 20일선 정 찍고 딱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엄청나게 오랫동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고 누군가가 어마무시한 대량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목 주고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커서 HLB 제약도 잘 보고 계셔야 합니다. 자, 유일하게 HLB 글로벌은 살짝 틀린 게 이 친구도 기간 조정이 좀 짧아. 기간 조정이 너무 짧아. 이제 산이잖아. 이게 산인데 너 산에 이제 등산하고 내려오면 집에서 좀 쉬어야 되거든요. 야, 쉴 틈도 없어. 바로 갔어. 좀 쉬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가 기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 하고 다른 친구들 떨어지는 것보다 낙폭이 좀 클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월봉을 보면 1차 목표가 찍었고 꼬리 달았죠. 이게 V자 반등이 힘들어 대체적으로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건데 역시나 5주선까지 밀릴 확률이 있고 이 5주선을 깨게 되면 대바닥이 다시 와요. 단 5주선을 안 깨게 되면 일봉에서 21선 자리가 되고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줘야지 이렇게 갔다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살 자리는 계속 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쫓아가 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눌림목에 사는 게 좋겠죠. 제가 이런 데 쫓아가 사지 말라고 그랬죠. 이때 상황 뭐 막 당당 점상점상 날아갈 것 같죠. 막 느낌에 막 가슴 콩닥콩닥하고 막 훅가창 뭐 어떡할 줄 모르고 뭐라 그래. 눌림목 다 주는데 이렇게. 여기서 또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죠.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다 눌림목 줘요. 웬만한 듯이 눌림목 주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사시면 돼요. 주봉에서도 침착하게 기다리면 5선 오게 되고 5주선을 깨잖아요. 괜찮아요. 이건 다시 한번 이게 목표가였으니까 원래 20주선이 목표가였고 월봉에서 5개선이 목표가예요. 꼬리만큼 딱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게 폭이 작은 게 아니에요. 상한가에 20%니까 50%, 60% 간 친구예요. 60%가 뭐가 조금가 엄청 간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주중 오는 거니까 조심해야 되고 앞으로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네, 자리 깨지 않으면 되고 HLB 테라퓨틱스도 주가는 싼 편이에요. 월봉 예치가 원체 낮고 글로벌도 주가는 싼 편이 낮은 편이에요. 대바닥은 안 깰 것 같은데 내일이 월 말이잖아요. 그죠? 월 말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부터 무조건 5개월선이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중기적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5개월선 반짝하는 걸 봐야 되고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HLB, HL 생명과학, HLB 제약, HLB 글로벌, HLB 테라피틱스 전부 다 5주선을 깨지 않아야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잘 유지가 될 테고 일봉에서 21선 찍고 나간 눌림목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잘 보게 되고 오늘 기업 설명회가 있고 다음 주에 아스코가 있죠. 이런 결과들에 따라서 또 그걸 호재로 이용해서 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HLB, HLB 생명과학, HLB 제약, HLB 글로벌을 HLB 테라피틱스 왜 그렇게 5주선을 강조할까? 노터스가 보여줬잖아요. 노터스가 제가 주봉에서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이때 올라타고서 꼬리는 달전정 단 한 번도 이탈 안 했죠. 이 꼬리 달 때가 20선 찍고 나간 자리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쫙 날아갔죠. 그러면 왜 HLB나 HLB 5주선을 안 깨야 되냐면 일봉에서 21선까지 조정이 들어오거든요. 이 친구가 순간 확 밀렸어요. 이렇게 얼마나 무서웠겠어. 그죠? 이게 3% 떼었다가 저점이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2% 갔는데 근데 결국은 종가상 21선 지켜주고 우선 뚫어놨거든요. 쭉 올라갔죠. 한번 개인들 털고 간 거예요. 쭉 올라갔죠. 이러니까 막 노터스가 또 난리가 났어. 오늘 뭔 일 있대요? 마이너스 12%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봉에서 우선 잘 지켜놨어요. 계속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간단하죠. HLB가 떨어지든 말든 생명과학이 많이 떨어지든 말든 알았어. 뭐 재료가 소멸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5주선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편하죠.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물론 깨면 심하게 밀려가 그에 맞게 대응하면 그만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지금부터 막 또 리보세라니 공부하고 재무제표 공부하고 올라갈 때는 안 하던 떨어지니까 갑자기 뭐 엄청나게 수많은 생각을 또 하기 시작하잖아요. 본인만 힘듭니다. 본인만. 그냥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자, 노터스는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신의 영역이지 뭐 이거 어떻게 맞춰 이거 그죠? 못 맞춰요. 일단 노터스도 5천만 안 깨면 돼요. 너무 많이 토해내잖아. 수익을 지금 10만 원에서 7만 30% 토해냈는데 그죠? 잘 판단하셔야 돼요. 5선 깨면 확 무너져요 이거. 더 빨리 무너져요. 노터스는 이 각도가 깊어서. 자, TS 넥스젠을 봅니다. 이게 엉뚱하게 옛날에 HLB 파워라이 매각이 됐거든요 예전에. 아직 추세 안 좋죠. 20kg 깨놓고 주봉에서 5주선도 돌파 한짝 못 해놨기 때문에 5주선 돌파 한짝 할 때까지는 리스크가 꽤 있는 친구예요. 자, 일봉에서 봐도 이렇게 거량 터지고 있는데 수급은 좋아졌는데 리버세라님 횡보랑 같이 움직이는 친구라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은 없죠. 그 HF에서 매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실적 수혜는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이 친구를 안 샀었으면 좋겠는데 주봉에서 5선 돌파할 때까지는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딱히 메리트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HLB 생명과 HLB 제약 전부 다 지금 조정이 노터스는 위험하고 다 조정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결국 5선만 안 깨면 되고 맘 편하게 생각하자고요. 내가 산 이상 주식은 내가 산 이상 오늘 5% 올라가고 내일 상한가 가고 내일 모레도 상한가 가야 되고 내가 주식을 얼마나 잘하는데요. 맨날 이렇게 돼야지 오늘 3%씩 조정받으면 어떻게 하죠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주식을 잘해도 조정은 올 수 있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내가 샀으니 맨날 올라가야지. 당연히 저도 사람인지라 사면 맨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10% 가고 내일 20% 가고 내일 30% 갔으면 좋겠는데 주식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올라가면 조정 오고 라는데 이 조정권에서 좀 힘들지. 당연히 힘들어요. 사람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조정 구간도 버틸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금 계획을 잘 짜서 잘 운영을 하다 보면 좋은 수익권으로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팔았겠죠. HBO. 이분들도 어떤 생각을 했어? 잘 팔았구나. 근데 만약에 옷을 찍고 날아가서 괜히 팔았나? 그죠?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단순하게 하자고요. 단순하게. 그냥 오주선만 안 깨면 돼요. 깨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